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2016년 개봉했던 한국 영화 죽여주는 여자라는 아. 영화입니다. 제목부터 매운맛이죠? 네. 죽습니다 이거. 첫인상이 어떠세요? 이 배경 지식 없이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죽여준다라는 거는 뭔가 최고다, 뭐 끝내준다 이런 그쵸. 느낌일 때 많이 아, 쓰잖아요.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여자일 때 예. 어떤 이미지들을 불러오는지는 좀 다 비슷한 생각들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서 있다거나 뭔가 여자가 그런 느낌. 죽여준다. 단순히 어.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성적인 의미가 있는 매력을 것 먼저 같아요. 더 말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성적으로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여자다라는 뜻을 보여주죠. 근데 이 영화는 거기서 출발해서 새로운 의미의 죽여주는 여자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주연을 맡은 배우가 윤여정 배우예요. 지금도 아주 미나리 때문에 난리가 정말 났죠. 요새 아주 핫하시죠, 또. 근데 당시에도 정말 핫했습니다. 이 윤여정 배우가 정말 모든 자신의 어떤 새로운 면을 다 끄집어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윤여정 배우가 맡은 주인공 소영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라기엔 좀 애매한데 한 60대 정도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카스 할머니예요. 직업이. 바카스 할머니가 뭔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찾아가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바카스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 유래는 이제 바카스 한 병을 건네면서 바카스 한 병 사세요로 시작하는 대화를 통해서 암시되는 성매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일종의 그런 암시죠. 일종의 하나의 상징? 신호. 네, 그쵸, 신호인 네. 거예요. 그래서 바카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노년의 성매매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영은 가족이 없고 자식이나 친구도 없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사냐면 트랜스젠더인 티나가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고 이웃은 도훈이라는 남성이거든요. 젊은 남성인데 이 사람은 절단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절단한 상태로 집에 틀어박혀서 이제 피규어를 뭔가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셋이서 그냥 이웃으로 같이 서로 살아요. 정말 요새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쉽게 낙인 찍고 딱지 붙일 만한 혹은 밀려난 인생, 하자 있는 인생이라고 손쉽게 이제 말할 만한 인생들이지만 서로는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 실제로 소영이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대사를 많이 해요. 쟤 또 야쿠자 누구 애인 데리고 왔구만 이렇게 비난하니까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소위 쿨하게 넘겨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집에 어떤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영이 우연히 산부인과에서 갔다가 만난 코피노 아이죠.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이 낳은 아이인 민호를 얼떨결에 데려오게 돼요.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당연히 마음을 못 열고 있지만 이 소영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되게 지극히 케어를 하고 막 돌보고 되게 애정을 쏟아요. 그 이유는 혼자 살기도 네. 거리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네, 애를 돌볼 수 아이까지 있는 어떻게 환경이 돌보려고. 아니잖아요. 다들 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되게 안락하고 정상성이라고 막 매겨지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영화의 시선은 주로 소영의 집과 일터 사이를 오가면서 이 소영의 일상들을 쭉 보여줘요. 근데 소영이 근데 처음에 이제 민호를 만났던 산부인과에 왜 갔냐면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갔더니 성병 질환을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트랜스젠더인 티나가 왜 벌써 들어와 언니? 그랬더니 물건에 하자 생겨서 못 팔고 그냥 들어왔어. 이렇게 아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영한테 자신의 몸, 특히 성적인 독한 몸은 농담이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자기의 물건. 그냥 생계 수단인 거예요. 내가 네. 팔아야 되는 물건이고 이걸 통해 그냥 먹고 사는 일일 뿐이지 이 성매매 노동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이런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이어가면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영화가 다른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전 단골이었던 한 노인이 중풍이라 그러죠. 뇌졸중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들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시게 된 거예요. 고객님이. 그래서 말쑥하게 하고 다니고 이 소영한테 성매매에 대한 대가도 항상 넉넉하게 주시던 좋은 분이라고 기억을 하는 어떤 좋은 노인이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라는 상태가 돼서 자녀들도 역시 애정이 없고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를 소영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송 씨 노인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영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도와줘요. 일종의 조력 살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진짜 죽여준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정말 그런 성적인 의미에 죽여주는 여자에서 새로운 의미에 죽여주는 여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일종의 뭔가. 이중적인 뜻이 있었던 네. 거죠, 제목부터. 그래서 갑자기 영화가 달라지나 했더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이제 소영이 그 일을 저지른 걸 알게 된 다른 노인이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기도 친구가 죽여달라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설득을 해서 좀 소영한테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합의를 다 해요. 그게 뭐랄까 몰래 죽인 게 아니고 합의하에 그런 일들을 소영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는 이미 범죄자지. 범죄죠. 살인이죠, 살인. 그런 왜 일들에 도와주지? 소영이 점점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몇 번의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나의 일이다. 처음에는 남성들의 어떤 성욕을 해결해 주는 여성이었던 소영이 이제는 그 죽고 싶어 하는 남성들의 마지막 어떤 그런 소원, 욕구까지도 도맡아서 해결을 해주는 역할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되게 미묘한 감정들이 드러나요. 소영도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손쉽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간절한 그거에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힘들겠다. 이런 걸 과하게 몰입하는 그쵸. 모습도 보여줍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줄거리 자체가. 그렇죠. 파괴적이야. 정말 파괴적인 영화가 딱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저는 이 영화가 문제작이었을 것 같아요. 문제작이지 당연히 지금 들어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보기 싫어해서 정말 투명한 것처럼 그치. 취급했던 것들을 다 보여줘요. 심지어는 그 소영이 살고 있는 집에 트랜스젠더, 장애인, 코피노 아동까지도 어떤 모든 요소가 정말 우리 사회가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단면들을 자꾸 보여주는 영화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좋은 영화로 생각했던 이야기는 소재와 이런 뭐 이렇게 구성만으로도 진짜 다양한 층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특히 말하는 몸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소영의 어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직업이 그냥 노년의 성매매 여성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소영을 찾아온 다큐멘터리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바카스 할머니를 소재로 자기가 노인 취재를 빈곤에 대한 하는구나. 무슨 다큐를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막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대사가 압권인 게 막 노인 빈곤이 얼마나 높은지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대사들을 쭉 보면서 소름 돋게 대상화되고 있는 그 소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거는 순전히 자기 시선인 이 거지. 감독 다큐 맘대로 그냥 하는 감독의 거지. 시선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인으로서의 소영, 그리고 빈곤한 그 사람으로서의 소영,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소영,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주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만 이중 삼중으로 정의되는 게 바로 소영 같은 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영 같은 여성이 자기의 몸에 대해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렇지. 사실 소영의 대사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웃과 이 코피노 아이 그 민호를 돌보는 소영의 모습을 그냥 보여줘요. 그게 곧 이 소영의 말하는 몸 한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영화도 마지막에는 어떤 짐을 덜어주는 시도를 하잖아요. 결말 약간의 그쵸. 해피엔딩과 전혀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도 짐이 무겁지만 짐을 결코 덜어주지는 않는 영화고 대신 더 많이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아니었더라면은 사실 그런 삶을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쵸. 바카스 할머니가 이 처음 개봉했을 때 전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 단어를. 바카스 할머니.
그냥 보통 뉴스에서는 그 단어 하나로 그냥 그치? 말을 하지만 그쵸. 사실 하나의 개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속속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바카살머니도 그냥 뉴스 속 단어 하나로 보면 그냥 현상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소영이라는 개인, 어떤 바카살머니라는 직업 뒤에 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몸과 삶이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너무 손쉽게 우리가 그 다큐 감독처럼 하나의 현상으로만 자꾸 다뤄왔던 거는 아닌가 이런 너무 생각도 들어요. 바보 같아요. 박사한테. 아무튼 근데 이제 논쟁적이죠. 논쟁적일 네, 수밖에 그쵸.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그 삶을 긍정하라는 얘기냐라고 해버리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가 되는 거죠. 그치, 그 그쵸. 삶을 찬반에 붙이지 말라는 게 되게 그치, 중요한 그게 요지일 수도 네, 있어요. 중요한 어떻게 요지인데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떤 바카스 할머니로 대변되는 그런 성매매의 어떤 현실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조력살인과 같은 행위들을 결코 옹호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 그냥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뭔 얘기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킨 영화니까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네. 확실히 파괴적이긴 해. 오. 파괴적이긴 하고 그 윤여정 보고 나면 그 찝찝한. 소영 역을 맡은 이제 윤여정 배우의 삶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민호나 이런 남 혹은 노인 남성들한테 대한 되게 다정하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막 뭐랄까 모성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따뜻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막 일할 땐 또 막 단속에 쫓기기도 하고 막 양공주였던 과거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정작 이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는 사람 하나도 그러게. 없었구나. 그니까. 책플릭스